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큐보 로봇에 보면은 모터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DC 모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서브 모터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이 DC 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C 모터가 어떤 이제 원리로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처럼 감속기어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DC 모터는 이제 로봇에서 구동 축에 많이 사용되죠. 바퀴 같은 걸 연결해서 쓰는데, 바퀴를 바로 모터에다가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어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 회전 방향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DC 모터라고 되어 있는데, DC 모터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DC 모터, 우리말로 하면 이 DC를 직류라고 부르는데요. 직류.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우리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전기가, 우리 이제 사용하는 전기죠. 이 전기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바로 DC 전압이 있고요. DCV.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교류 전압, 그래서 AC가 있어요. AC 볼테이지에서 교류 전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류 전압이고요. 이거는 교류 전압이라고 부르죠. 교류. 그러면 이제 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DC 직류 전압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전압의 크기가 있는데, 이 직류는 이렇게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압의 크기가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5V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이 전압의 크기를 읽어봐도 항상 5V의 값을 가져가겠죠. 네, 어느 시간에 읽어봐도 늘 이 5V의 전압이 되는, 여기 기준 0V, 이제 그라운드를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이 5V의 전압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이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직류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DC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교류 전압은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가 바로 이 교류 전압인데, 이 교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고 이쪽에 아래쪽에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플러스 쪽과 다시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 마이너스 이렇게 갑니다. 마치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고등학교 이상 되면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그 사인 파형처럼,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파형처럼 이렇게 전압이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이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오는 게 이제 교류 전압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극성이 번갈아서 계속 이렇게 교대로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직류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얘는 건전지가 되고요. 우리 건전지를 보면은 볼록한 게 있고 밑에 편편한 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뭐 이게 1.5V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편편한 거 기준으로 여기가 1.5V 전압이 된다 이거죠. 그럼 얘는 이제 이쪽 플러스 1.5V, 여기 기준전이 그라운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극성에 맞게 잘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잘 꽂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이 가정용 전기 쓸 때 뭐 TV든 냉장고든 기타 이런 것들 우리가 콘센트를 이제 그 보통 이제 멀티탭에다가 꽂을 때 보면 이 멀티탭에 보면은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꽂을 때 방향이 중요하진 않죠. 돌려서 꽂든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잘 꽂아주면 알아서 되죠. 왜냐하면 이제 가정용은 이 교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연결하든 결국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니까 이걸 돌려 꽂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DCV는 그렇지 않죠. 우리 건전지 같은 경우는 극성에 맞춰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우리 가정용에도 교류 전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전부 다 이 DC로 동작하게 돼 있어요. 이 직류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뭐 어떤 전자제품이든 간에 보통 회로 기판이 있거든요. 이 전자제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전자 소자들이 다 들어가서 여긴 IC 칩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쭉 들어가서 만들어진 전자 기판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보드라 그러죠. 보통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마더보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자 소자들의 집합으로 된 보드가 있는데 이 전자 소자들이 기본적으로 전자 소자들은 이제 극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영향 안 받는 저항 같은 소자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소자들이 다이오드라든가 뭐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 소자들은 전부 다 이 극성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히 연결이 돼야만 동작이 가능하죠. 이 회로 기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 전자 제품들도 전부 다 이 직류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교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직류로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이 회로의 전원 들어오는 쪽에 정류 회로라는 게 있어요. 정류 회로가 있는데 이 정류 회로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이 교류 전압, 교류 AC 전압이 얘가 직류로 바뀝니다. DC 전압으로 바뀌어요. 이 정류 회로를 통과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실제로 전자제품 안에 보면 다 이 정류 회로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에는 이제 교류로 들어오고 이것을 실제로 전자제품이 사용이 될 때는 DC로 변환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 같은 거 보면은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는 그렇지 않은데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는 뒤에 그냥 콘센트를 이렇게 선만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노트북 한번 우리 이렇게 자세히 보면 노트북은 이렇게 여기 동그란 째 꽂고 요게 중간에 이렇게 뭐 네모난 상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콘센트로 들어가게 돼 있죠. 구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교류가 가는 거고요. 교류가 가고 요 네모난 상자가 바로 이제 정류회로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 이쪽 빠져나오는 거는 이제 DC로 바뀝니다. 직류 DC 전압으로 바뀌고요. 여기까지는 교류 AC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상자를 통과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데스크탑 PC에는 요 부분이 이제 안에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그냥 파워에다가 꽂아서 쓰는 건데 노트북은 이제 막 슬림하게도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밖으로 이 정류회로 부분도 빼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트북이 있는 분들은 이 네모난 그 박스처럼 돼 있는 요 뭐 이제 어댑터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얘를 한번 거기 적혀 있는 글씨 같은 걸 보시면 보통
인, 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인으로는 교류, 뭐 우리 가정용 220V니까 교류 얼마가 들어와서 나가는 게 직류, 뭐 15V니 12V니 이런 게 거기 적혀 있을 겁니다. 아웃풋으로는 DC 전압이 얼마가 나간다. 보통 한 15V 뭐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뭐 15V, 18V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DC 우리 모터라는 것은 결국 직류로 동작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압이 인가되면 360도 회전하는 모터가 바로 이 DC 모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압은 무슨 전압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DC 전압, 직류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압의 극성에 따라서 이 모터의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모터가 이 축이 돌잖아요. 이 모터 축이 이제 돌게 되는데 그 원리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 자석이 있죠. 자석이 있으면 보통 자석이 이제 N극, S극이 있는데 요 N극, X극 사이에 이제 원래 도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도선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직류 전압이니까 얘는 극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가를 하면 보통 이제 전류가 이 도선을 따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흐른다고 합니다. 회로에서는 이제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전류가 이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I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소문자. 자,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전류가 흐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전류 주위에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보던 이 N극, S극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기장은 우리 여러분들 자석의 성질이 알다시피 이제 같은 극은 밀어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이 회전하면서 계속 그 극이 서로 이렇게 달라지게 형성이 되면서 얘가 계속 회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모터 안에서. 그래서 이게 축이 회전이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연결하면 전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니까 아까와 자기장 형성되는 게 달라져요. 이건 이제 전류의 방향과 그 자기장 만들어지는 방향이 이제 공식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도 뭐 전자공학이나 이런 쪽에를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전기자기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 전기자기학에서 그런 걸 다룹니다. 이 전기와 자기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더 세분화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전류에 따라서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N극, S극 형성되는 것도 이렇게 서로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가 당연히 여기에 연결하는 극성에 따라서 이 모터의 회전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모터 회전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 DC 모터의 기본적인 구동, 원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극성을 좀 잘 연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일반 이 큐브 로봇에 있는 모터는 여러분들 여기 연결하는 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죠? 동그랗게 돼 있는데 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터 그 메인보드에 연결할 때 얘는 극성을 반대로 연결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 동그란 게 보면 겉에 쇠가 있고 안에 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보통은 안에 쪽 플러스, 뭐 밖에 쪽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모터 단자에다가 꽂으면 알아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요 오른쪽에 있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얘는 지금
여기 하얀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얘가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 꽂는 게 둘 다 이렇게 돌려서 꽂을 수도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검정색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도록 꽂아주지 않고 반대로 꽂게 되면 이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연결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터가 원하는 회전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뒤로 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타를 연결할 때는, 메타의 DC 모터 연결할 때는 꼭 이 플러스 마이너스 흰색 검정색이 꽂히는 위치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고 연결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꽂으면 이제 그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DC 모터는 이제 주로 얘는 로봇의 구동부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바퀴 같은 걸 연결해서 이 로봇을 움직이는데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DC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방식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요거 이제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모터에 연결하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지금 이제 사진처럼 DC 모터에 직접 이렇게 바퀴를 연결한 경우, 요 경우가 이제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도 큐보에 있는 큐보 스튜디오에서 모터를 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저번에 우리 정회전이 있었고 역회전을 체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회전이라는 거는 전진 방향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쪽으로 가는 전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정회전인데 그게 기본 방향이에요. 그리고 역회전이라는 거는 그 로봇 우리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뒤로 가는, 후진으로 가는 쪽이 바로 이 역회전이 되겠죠. 반대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회전이 전진 방향, 역회전이 후진 방향, 요게 기본인데 요 기본은 이제 이 모터 축에다가 이 바퀴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요건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 있는데 여기다 모터를 각각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정회전으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메인보드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모터가 이 앞쪽으로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도 이쪽도 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도니까 얘가 요 방향으로 계속 돌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정회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면 이 뒤로 가게 되겠죠. 양쪽이 다. 그래서 요게 모터가 이제 그렇게 되면 로봇이 후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에 꽂았을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는 쪽은 정회전, 뒤로 가는 것은 역회전이 기본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속 기어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모터잖아요. 그런데 이 모터 축에다가 지금 이렇게 작은 기어를 한번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큰 기어를 또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이제 바퀴를 연결하죠. 여기다 같이 이제 이 축에다가 껴서 바퀴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모터는 얘가 도는 거잖아요. 얘가 도는 건데 얘가 돌면서 기어가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이 기어가 같이 돌아서 바퀴가 도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이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기어가 이쪽으로 만약에 회전을 한다고 치면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보세요.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할 건데, 그러면 작은 기어는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시계로 본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러면 이 큰 기어는 얘하고 물려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큰 기어는 회전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정회전이었다, 정회전 방향이 이쪽이었다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모터를 정회전으로 돌렸는데 우리 로봇의 바퀴는 여기 큰 기어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로봇의 바퀴는 이쪽이 정회전이라면 그럼 얘는 이게 반시계, 저 시계 방향 반대니까 얘는 이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서로 반대니까 얘는 그러면 역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의 바퀴는 후진하게 되는 거죠. 뒤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지금 평기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기어 종류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같이 평면에 이렇게 연결해 놓은 형태의 기어, 이런 형태를 이제 평기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평기어는 서로 물려 있을 때 이 운동 회전한 방향이 서로 반대로 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내가 바퀴를 꼈을 때는 로봇을 앞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전진하는 거로 짜려면 정회전을 주면은 되겠죠. 이게 왼쪽 모터였다고 치면 왼쪽 모터를 정회전하면 앞으로 가는 거가 될 건데, 만약에 이렇게 기어에 연결해서 로봇을 만든 형태가 된다면 내가 정회전이라고 주면 실제로 로봇은 후진을 하게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어를 연결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이 정회전, 역회전을 서로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전을 시켰을 때는 로봇은 실제로 후진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퀴가 구동이 되는 거고요. 역회전으로 줬을 때 로봇이 앞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연결한 경우와 반대로 설정을 해줘야 이 기어를 썼을 때는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깜빡 잊고 그냥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봇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구동하는 거를 바로 이 기어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있겠죠. 뭐 이렇게 번거로운데 왜 이제 기어를 위해서 만드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감속 기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 기어의 이 톱니 수를 세보면 이 작은 기어는, 우리 이제 큐브에 들어있는 이 작은 기어는 톱니 개수가 12개예요. 그리고 이 큰 기어에는 3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이 큰 기어의 톱니 수가 작은 기어의 3배가 되겠죠. 3배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작은 기어가 한 바퀴 돌아가면, 어쨌든 이 기어가 서로 이제 톱니가 물려 있으니까 얘가 한 바퀴 돌면 이 톱니 12개가 쭉 돌면서 얘도 거기에 맞춰서 톱니 12개만큼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24개는 아직 돌지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큰 기어가 한 바퀴 돌려면 36개 톱니가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작은 기어는 사실은 3바퀴를 회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 기어가 3바퀴를 회전했을 때 큰 기어 한 바퀴가 회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 작은 기어 3번이 돌아야 큰 기어에 있는 바퀴 하나가 한 바퀴 회전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그 모터, 이 모터를 뭐 성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크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RP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토크가 있어요. 여기 얘기하는 토크,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RPM은 뭐냐면 요거는 이게 이제 영어의 약자인데요. 이 R은 레볼루션이에요. 레볼루션이 뭐 혁명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회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 그리고 요 P는 퍼, 그래서 뭐뭐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M은 이제 우리 분을 나타내는 미니츠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자 그러면 RPM이 분당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분당 회전수. 그러니까 1분에 몇 번이나 회전할 거냐, 이 모터가. 그거를 이제 우리는 RPM이라고 나타내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모터가 이 DC 모터가 300rpm 짜리였다고 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300rpm 짜리 모터라고 하면 얘는 1분에 이 모터가 300바퀴를 도는 거죠. 1분에 모터가 300바퀴를 회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바퀴를 우리가 직접 연결했다면 그 바퀴의 회전수도 1분에 300바퀴를 돌겠죠.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올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어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작은 기어가 3바퀴를 돌았을 때 이 큰 기어 한 바퀴가 도니까 사실은 이 작은 기어가 1분 동안 그러면 300바퀴 돌 거 아니에요? 1분으로 따지면 300바퀴를 돌 거지만 실제 바퀴는 1분 동안에 100바퀴만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속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바퀴가 굴러간 횟수만큼, 그죠? 우리가 바퀴의 면적이 있는, 이 바퀴의 둘레의 길이가 있을 건데 한 바퀴 회전하면 이 바퀴의 둘레만큼 로봇이 전진할 거 아니에요? 이 둘레가 쭉 굴러간 길이만큼, 그죠? 이 바퀴의 둘레만큼 한 바퀴 돌았을 때 가는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300바퀴 회전했으면 더 멀리 가 있을 거고 100바퀴만 회전하면 3분의 1만큼만 가 있겠죠. 그걸 이제 속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는 100바퀴밖에 못 갔기 때문에 속도가 더 이제 느리게 동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얘가 3분의 1 정도로 속도가 감속이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감속 기어라고 우리가 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이 구동되는 바퀴가 원래 모터가 가지고 있던 RPM보다 얘는 분당 회전수가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역할을 가지고 온다. 물론 이제 이거를 반대로 연결하면, 큰 기어를 여기다 연결하고 작은 기어를 이쪽에다 연결하면 이때는 아마 이 모터의 회전 속도가 3배가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이 큰 기어 한 바퀴 돌 때 작은 기어가 3바퀴를 돌 거 아니에요. 톱니수가. 그러니까 이 기어를 반대로 서로 연결하게 되면 이제 이 작은 기어 쪽은 아마 RPM으로 표현하면 900rpm이 나오겠죠. 회전이 900번이 분담될 거니까 얘가 300번 돌 동안 이쪽으로 이제 반대에 꽂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속도 같은 거를 뭐 높이거나 낮거나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무작정 속도만 높여서 될 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여기 우리 여기 지워졌는데 아까 우리 모터에서 RPM 말고 또 얘기했던 게 바로 토크라 그랬어요. 토크.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모터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터의 힘. 그러니까 얘가 얼만큼 좀 무거운 것도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속 기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 구동부가 속도는 3분의 1로 낮아지지만 대신 토크는 그에 비례해서 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더 세게 드는 거예요. 속도 느리는 대신에 힘은 더 세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는 로봇들이 좀 무게가 나간다.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데 더 많은 힘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내용이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이 F가 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힘은 공식이 있어요. M 곱하기 A로 나타내는데 이 M이 뜻하는 게 바로 질량이에요. 질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량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체를 밀려고 하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도 우리가 만든 형태가 조금 더 부품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로봇이. 그러면 얘를 움직이는 데는 사실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이제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힘이 좀 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힘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단 기어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돼 있죠. 왜냐면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움직인 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힘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어가 이렇게 더 고단 기어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그걸 자동적으로 차가 해주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걸 수동으로 다 조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기어를 적절하게 고단으로 이제 바꾸면서 속력에 맞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작을 할 때 내가 만드는 로봇이 조금 무겁다, 좀 크기가 좀 크고 무게가 좀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기어를 이용해서 감속 기어 형태로 구조물을 만들어 준다면 더 높은 토크를 내서 얘를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 힘은 조금 약해지는 건 있겠지만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이 정회전으로 체크한 것이 실제로는 로봇은 후진 방향이 된다. 그리고 역회전을 하면 전진 방향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면요. 우리 DC 모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정회전, 역회전, 또 오른쪽 모터 정회전, 역회전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요? 얘는 이 모터에다가 바퀴를 직접 연결했을 경우에 이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기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회전 방향이 서로 바뀌었다면 그때는 내가 로봇을 전진시키고 싶으면 얘를 정회전에다 체크하면 안 되고요. 로봇을 앞으로 보내고 싶으면 그때는 역회전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실제로 이 로봇이 최종적으로 앞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을 때. 또 반대로 오른쪽부터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의 기준은 이 모터의 바퀴를 직접 연결했을 때의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걸 꼭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1단계 로봇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로봇 동작할 때, 리모컨으로 동작할 때 가만히 보면은 거기 모드가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그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모드가 사실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회전 모드하고 역회전 모드하고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거가 여러분들이 만든 로봇 모델이 바로 기어를 썼느냐 아니면 쓰지 않았냐 그걸 가지고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내장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짤 때는 그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여기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간단히 이 DC 모터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DC 모터가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모터를 연결할 때 그 형태에 따라서 직접 연결하는 것과 기어를 썼을 때의 그 차이점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짜고 이렇게 할 때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다음에 다른 강좌로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